안녕하세요. 9월 5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미국 증시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지금 강보합과 약보합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 미국 시장 마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좀 반등세가 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종목들 한번 흐름을 좀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그래도 소폭 반등을 좀 해주고 있어요. 반도체 업종이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이 좀 빠지고 있고, 아마존도 소폭의 하락. 그나마 테슬라가 5%대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양호한 흐름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에코프로 HN, 유상증자를, 공시 나오면서, 2차전지 쪽에는 또 악재가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개장하고 나서 수급상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다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혼조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게, 자,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일단 나스닥 차트인데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나와주고 있어요. 17,000포인트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요 자리, 요 하락의 시가 자리 한 17,500포인트 정도 요 자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요 안에서는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이 안 되지만, 이 하락의 시가 자리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좀 밀리게 된다면은 그 다음 17,000 자리가 깨졌을 때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16,500에서 16,0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요 자리 17,000포인트 구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든 미국 증시가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시장이 이번 올해에 들어서 좀 엄청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을 좀 봐야겠죠. 일단 지수 하락에 따른 품절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신라섬유 거래대금이 68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거의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품절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품절주다. 그래서 적은 거래대금으로도 상한가를 충분히 갑니다. 예전에는 양지사가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라섬유 그리고 코데지 컴바인도 품절주로서 상승이 좀 나왔어요. 품절주 같은 경우는 지수 반등 시에 거의 하락을 하니까 단타로 들어간다 해서 3% 5% 수익 내려고 들어가면은 10% 이상 물리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 버티다가 장기 투자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웬만하면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이렇게 품절주가 상승할 때는 대부분 지수가 하락했었을 때 많이 상승을 하는데, 지금 왜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증시 하락에 따른 조정도 있고,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만기 있습니다. 8월 5일 그때도 옵션 만기 주였죠. 그래서 그때도 크게 하락을 좀 했었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 지금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이제 다음 주 들어가면은 그 다음 주가 이제 16일부터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긴 시간 휴장을 앞두고는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서 차익 실현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게 많이 몰려 있는 주가 되다 보니까 눈치 보기 장세가 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불확실성을 좀 앞두고는 웬만하면 현금화를 좀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물려 계셔서 현금화 하시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두시면은 지수가 하락했었을 때는 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을 봤었을 때는 일부 현금화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체코본전 100% 국산이라던 정부 돌연 미국 설비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건 이제 단독 기사입니다. 정부에서 체코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 건설 수주를 좀 따냈죠. 그래서 이제 이슈가 이제 끝나서 조정을 좀 받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체코에서 이제 계약 확정을 짓는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어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시간 외로 또 기사가 나온 거예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갈등을 풀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 측으로부터 기자재를 이제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순수 우리나라 기술 100%가 아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수주 딴에서 이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주인이 돈 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원전주들이 대부분 또 시간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커뮤니티를 하는 방에서는 말씀을 좀 드린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코가 가장 큰 최근에 따낸 수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뭐 네덜란드도 있고 뭐 루마니아도 있고 중동 쪽에서도 우리나라 원전 수주에 대한 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일정이 좀 잡힌 것도 아니지만 따낸다 하더라도 체코 원전 수주만큼 큰 금액은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상승이 나오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좀 보긴 좀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이런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건 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반박 기사 정부에서 일단 검토 중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반등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반등이 좀 나와주면은 오히려 좀 정리하는 타이밍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관점으로는 딱히 보진 않는데 차트적인 면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한전산업이 대장주로 올라왔습니다. 거래 대금도 거의 3,500억. 크게 터졌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상승하는 종목들로 자금이 좀 쏠림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간외로 좀 밀렸기 때문에 요거 투매가 나왔을 때는 아마 좀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쉽게 반등이 좀 나오지 않는데 최소한 기사에 대한 반박 정도는 정부에서 해준다면은 때는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 원전주들이 체코 원전 따내고 나서 다 밀렸거든요. 그래서 반등했었을 때 요 악성 매물들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반등 시에는 정리하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은 좀 안 좋은 내용이고 대응에 대한 부분도 좀 반등 시에는 정리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자, 한 달 새 4,400억 뭉치 또 롤러코스터 증시 버틴다.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테마주라고 하긴 좀 그런데 배당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배당주를 좀 볼까 좀 고민 중이었는데 일단 기사 내용상으로는 지금 강원랜드랑 KTNG가 있었습니다. 강원랜드는 배당 수익률 5.64%, KTNG는 4.79%. 일단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어요. 이거 뭐 수익성이 뭐 계속 늘어나거나 그런 종목들은 아니죠. 하지만 안정적인 매출로 인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 뭐 잘 될 수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도 지금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자금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랜드 보시면은 최근에 흐름 뭐 많지는 않습니다. 15,000원대 부근에서 16,000원까지 올라간 거는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 뭐 지금 며칠 사이 이렇게 올라온 건데 지금 시장이 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요런 쪽이 좀 자금이 많이 몰릴 수도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가 1.8% 정도 하락했고 이걸 다 돌려놓는 모습 계속 양봉으로 끌어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매수세가 좀 잘 받쳐준다는 얘기거든요. 거래 대금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는 와중에도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좀 봤었을 때는 저점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원체 높은 가격에서 좀 많이 밀려왔기 때문에 아직도 올라갈 자리는 있고 최소 18,000원 정도 부근까지도 한번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자리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좀 밀리더라도 한번 좀 버틸 수 있고 배당을 좀 뭐 노리시지 않더라도 일단 시장 대비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자, KTNG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체 무거운 종목이라서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그 시각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지 뭐 한 15% 정도 올라간 거죠. 예, 그 정도 시세는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뭐 95,000원 부근에서 고점까지 했었을 때 한 18%고 지금 가격대까지로 해서는 13% 정도, 예, 뭐 13%, 14%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흐름, 예, 가져갈 수 있다. 좀 손실에 대해서 좀 두려우신 분들은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KTNG는 좀 저점 대비해서는 이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주봉상 보시더라도 좀 이 박스권 자리 원체인지 무거워서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인데 그거 대비해서는 좀 시세를 좀 준 종목이라서 오히려 좀 강원랜드 쪽도, 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센지랩,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 출시 기사 나오면서 시간외로 상승이 좀 나왔어요. 페이스 체크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가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딥페이크 의심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은 요거를 진위 여부를 분석해서 판독 결과 알려준다. 회원 가입 필요 없고 인증 절차 없이 바로 할 수 있게 설계됐다는 점, 뭐 편의성도 좋고, 뭐 무료기도 하고 다 좋죠. 그래서 국민들을, 예, 지금 불안감, 예, 좀 해소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뭐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체 부담한다, 이런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외로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예,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지금 시세를 한번 이렇게 뽑은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반등 시에는 정리하는 타이밍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기 나와 있는 종목도 시간대로 다 상승했는데 웬만하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총 자체가 다 큰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시세를 뽑을 수 있는 종목들인데, 일단 처음 상승했었을 때는 편입을 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시세를 좀 많이 냈기 때문에 일단 반등 시에는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종목들 봤었을 때 센지랩, 대장주가 되겠죠. 시간외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뭐 10,000원대 정도, 예, 이 정도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은 이 직접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려 계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모니터랩, 뭐 시간외로는 이제 프렌티넷까지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어요. 프렌티넷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과열 들어갔었는데, 단기 과열이 이제 끝났죠. 3일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세 한번 뽑아주고 확 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단기 과열 풀렸을 때. 그래서 역시나 요 세 종목들은 시간의 상한가인데 갭 뜨고 나서는 일단, 예, 정리하는 쪽이 좋겠다. 그리고 한싹, 핀텔, 라운시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밀리면 같이 따라서 밀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제일 좋아 보이는 건 플래티넷인데 이제 시간으로 너무 높게 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넘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알았다면은, 예, 만약에 장중에 이거를 좀 알고 있었으면 플래티넷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 정도는 가능했거든요. 이 단위가 거래 이제 끝나는 날, 예, 그 다음날 이제 요거 한번 좀 슈팅 주고 다시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요걸 제가 봤으면은 한번 공략을 해봤을 텐데 요거를 좀 놓친 건 좀 아쉽네요. 센지랩은 차트적으로 좀 제가, 예, 노리는 자리는 아니라서 요거 센지랩은 뭐 노리지 못했겠지만 프렌티넷 정도는 이런 단기과에 풀렸을 때는 좀 소액으로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좀 공략을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놓친 건 좀 아쉽네요. 자, 어쨌든 뭐 지금은 뭐 매매할 종목보다는, 예, 뉴스에 대한 뭐 제 생각 이런 걸 좀 많이 알려드렸는데, 앞으로는 뭐 요렇게 좀 영상을, 예, 진행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뭐 방식도 좋았겠지만 좀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일단 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도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종목들, 테마성을 가지지 않는 종목들도 제가 좀 보기에 이런 종목들 하면 좀 괜찮다 하는 종목들도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좋지 못해요. 그래서 뭐 매매할 종목보다는 일단은 몇 가지 종목들만 좀 뽑아서 말씀 좀 드렸고요. 일단 시장이 좀 나아지면서 또 매매할 종목들 많이 나오면은 그때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